지금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시면 6월 1일부터 오픈되는 새로운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십니다.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연준 넘버2라고 하죠. 연준에서의 넘버2, 테이퍼링, 논의 시작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향후 어느 시점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클라리다 부의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때가 올 것이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경제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저널은 양적 완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에 클라리다 부의장도 합류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클라리다 부의장은 지난 5일 CNBC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는데요.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연준의 새로 업데이트되는 발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올해 들어 발행된 일본의 달러화 표시 채권이 엔화 표시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딜로직 집계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들어 발행한 달러화 표시 채권 규모가 350억 달러로 작년 동기 발행액의 3.6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엔화 표시 채권 규모 발행 규모는 293억 달러였고요.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액은 이미 작년 연간 발행액 413억 달러의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도 82억 달러로 작년 동기 47억 달러의 1.7배를 넘어섰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면서 약 1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이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에서 7월물 옥수수 가격은 전날보다 6% 급락해 지난달 22일 이후 가장 낮은 부셸당 6불 1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의 옥수수 경작률이 90%로 지난 5년 평균치인 80%보다 높다는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가 나온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최근 1년간 95%나 오른 수준이고요. 올해 들어서도 2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먹거리, 곡물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맨파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마켓워치, 머스크, 테슬라 자율주행 과정을 멈춰야 한다. 자, 이 뉴스 보도해드리기 전에 최근 들어서 또 저의 발언 갖고 이 디스하거나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초창기에 테슬라를 테슬러로 했더니 그 재미 붙인 사람들. 요즘 제가 테이퍼링을 페이퍼링이라고 잘못 발음했더니 공부 좀 하라고 지적질하는 사람들. 참 인성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데 가세요. 저희 미주놀은 그런 나간 애들과 힘겨룰 시간이 없습니다. 미주놀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죠? 테슬라가 다른 전기 자동차들과 차별화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자율주행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만큼 신속한 업데이트의 기능이 있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곳을 2번, 3번, 4번 하면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무난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테슬라의 놀라운 어떤 오토파일럿의 잠재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하는 쪽에서는요, 머스크가 과장된 주장을 접어야 한다는 내용을 마켓워치에 이번에 실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T 분야를 맡고 있는 칼럼니스트 터리사 폴레티는 이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일론 머스크의 과장하는 버릇은 새롭지 않지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 이 칼럼은 최근에 오토파일럿 기능을 믿고 뒷좌석에 앉거나 잠을 자면서 차량이 운행되도록 한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또 이것 때문에 사고를 낸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분별 없는 표현과 과장도 문제의 배경이라는 게 칼럼의 인식입니다. 지난해 독일 미넨 법원도 오토파일럿의 명칭 사용도 허위 광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독일 쪽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습니까? 베를린 공장을 완공하는 것보다 테슬라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름 자체도 좀 그쵸, 독일에서 얘기한 부분이죠. 오토파일럿, 이 이름만을 봤을 때는 그쵸,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표현하는 뉘앙스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맡기고 오토메릭, 자동 완전히 맡기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테슬라는 오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있는 모습, 그게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긴 한데요. 한 번쯤은 이 부분이 자꾸만 이 사고,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테슬라 측에서도 일종의 디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내려놓고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죠. 이 부분을 뺏긴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전기차 경쟁사들과 차별화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보다 완성된 기능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 정도로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생명과 사고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자사 운영 체제 OS인 윈도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언급을 했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했네요. 이에 따르면 이날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근 10년간 가장 중요한 윈도우 업데이트 중 하나를 조만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윈도우 개발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하고 상업화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이고 새롭고 개방적인 플랫폼을 찾는 크리에이터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마소에서는 공언을 했거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공상은행 ICBC와 손잡고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 자산관리회사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골드만삭스 굳이 중국 쪽과 손을 잡고 해야 됐을까? 뭐 이해는 되지만 씁쓸합니다. 자, GM, 제너럴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해 짓기로 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두 곳의 근로자들에게 단체 교섭권, 이제 노동 쪽에 관한 거죠. 허용을 요구하는 산별 노조와 대화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GM은 이날 성명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의 노동자 대표성을 믿는다면서 이들의 단체 교섭권 요구에 대해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의 노조 가운데 자동차 노조는 뭐 한국 현대차도 그렇지만 가장 막강한 거 아시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앞 바다에 11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용량의 풍력 발전 시설 조성 계획을 25일 밝혔습니다. 자,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와 4.6기가와트의 발전 능력을 갖춘 풍력 발전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 팜스프링 쪽 쭉 가다 보면은 풍력 발전소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25일 캐나다의 유제품 저율 관세 할당 TRQ 제도 운영에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의한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작년 12월 문제를 제기해 캐나다와 협의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최근 분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잘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항공 당국이 멕시코 항공 안전 기준 등급을 하향시켜 버렸습니다. 항공사에게 있어서 등급이 하향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자, 미국 현지 뉴스로 넘어갑니다. 먼저 속보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26일 오늘 아침 산호세에 위치한 벨리 교통공단 철도 차량 기지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9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산타클라라 카운티 세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30분쯤에 VTA 철도 차량 기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셰리프국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8명이 숨졌고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으며 용의자 또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VTA 기지는 주박, 검수 등을 행하는 시설인데요. 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산호세 경찰국, 소방국, FBI 그리고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내에 이런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데 정말 지겹도록 끊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 명 중에 돌파 감염은 0.01%인 약 10,000건으로 발생했고요. 특히 사망자는 0.0001%인 160명으로 모두 71세 이상의 고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얼마나 코로나를 대항하여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지요. 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차기 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에 추가 현금 지원안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킬지 아니면 독자 가결할 것인지 2-3주 안에 결판을 낼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에서 탈출하면서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요, 공급이 크게 부족하면서 주택가격은 15년 만에, 렌트비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매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도 지난해보다 11만 달러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팬데믹 속에서도요, 밀레니엄 세대들의 수요 증가와 낮은 모기지 금리로 호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 한인 크리스토퍼 안이 어제 자신의 스페인 송환 여부를 최종 심리하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심리는 다음 달 4일에 계속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건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는 이제 산불에 대해서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산불 예방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굉장히 매년마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역시 건조한 날씨고요. 산불을 일으키는 등산객들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자연 발생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세워져 있는 그 송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변압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대안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UC 계열 대학에 로컬 출신 학생을 더 많이 진학시키기 위해 타주 출신과 유학생의 비율을 내년부터 10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수업료 손실을 주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뭐냐면 UC 계열의 학교들이 재정으로 힘들으니까는 같은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을 받으면은 이게 학비를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타주라든지 해외 유학생들을 일부러 더 많이 이렇게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저희 첫째 녀석이 대학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 UC 계열의 학교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느냐. 당연히 합격될 거라고 생각했던, 심지어 아이비리그에 떨어진 합격한 아이들이 UC 계열, 뭐 UCLA라든지 이런 학교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요. 아무리 그러면 UCLA가 하버드보다 좋은 학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들쑥날쑥하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런 기사들은 매년 나오는데 문제는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의 맨하튼 검찰청이 대배심을 청구하면서 형사법으로 기소되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대한 마녀 사냥, 이 마녀 사냥이란 말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 세계 보건총회에서 코로나의 기원 조사를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차를 노출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조사를 촉구했고요. 중국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뭐가 결론이 났죠? 너네들끼리.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중국이 아닌 전 세계의 대결 구도로 가야 되고요.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이거를 철저히 파헤쳐야 될 이유가 제2, 제3의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좀 황당하고 기쁘고 우리가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사 하나 읽어드릴까요? 손님이 버린 복권, 미국에서요. 손님이 버린 복권을 긁어가지고요. 100만 달러, 11억 이게 횡재를 받은 편의점 주인이 화제입니다. 자, 미국에서 단골 손님이 놓친 11억 원짜리 복권을 되돌려줬네요. 와우,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썸네일에 등장하시는 이분이십니다. 아유, 착하게 생기셨네. 25일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은 미국 매사추세츠 사우스웍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마우니시 샤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마우니시 가족은 최근 편의점 카운터 쪽에 버려진 복권을 정리하던 중에 완전히 긁지 않은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아비가 복권을 마저 긁은 결과 100만 달러 당첨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첨금으로 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해당 복권을 산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편의점의 오랜 단골 손님인 리아 로즈 피에가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피에가는 우리가 5년 전 편의점을 열었을 때부터 단골 손님이라며 복권 당첨이 기뻤지만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가족 회의를 열었을 것 같죠. 이에 인도에 있는 할머니께 전화의 의견을 물었더니 정직하게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쪽이네요. 복권을 돌려주기로 결심한 이들은 피해가가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자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소식을 알렸고요. 이를 알게 된 피해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인근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피해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피해가는 점심시간에 복권을 급하게 사서 긁다가 당첨이 아닌 줄 알고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끝까지 긁고 보셔야죠. 자, 마우니시 가족은 그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나도 행복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복권을 되찾은 피해가는 감사의 의미로 마우니시 가족에게 약 $10,000를 건넸고요. 남은 당첨금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려준 주인이나 살해한 우리 이 피해가나 참 훈훈한 모습. 한국에서 가끔씩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에 복권 당첨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하나같이 1번을 차지하는 게 이혼이랍니다. 이혼해서 누구랑 살려고? 살아봤자 똑같습니다. 아무튼 새길로 나갔는데, 여러분, 아무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와 진정성 아닐까요?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살이 되어가는 미주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비비건 피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총기 면허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가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문서 발급도 금지되면서 차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인증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은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항공 여행객이 팬데믹 이전의 90%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업계의 부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1주년을 맞아 뉴욕주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금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퀸스 지하철역에서 아재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 1인당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내는 연방 세금이 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일본에 대해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를 권고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느끼시죠? 굉장히 건조한 날씨, 사막기후죠? 강렬한 태양 때문에 건조해지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아토피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로 저와 둘째 녀석의 아토피와 가려움증을 극복을 했는데요. 하나는 바로 도브 센시티브 비누, 이 비누입니다. 탈모 비누로도 통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연수기 물입니다. 소금물로 샤워하고 소금물로 머리를 감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탈모 비타민이죠. 하지만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도브 비누, 한국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제품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참으로 강추해드리는 제품, 특별히 가려움증으로 자녀들의 아토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리지놀 팀장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